동업계약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모든 분쟁의 씨앗이 바로 회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부터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인근에 회사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각종 계약서나 법률 자문 검토 의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문의가 가장 많은 개인 간의 동업계약서 작성 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동업계약서나 주주간 계약서, 투자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갈 사항들이 많으니까 추후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계약 당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보통 동업계약서에는 동업계약의 목적과 함께 각 당사자의 역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사자의 역할은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각자 공동으로 같은 역할을 맡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동업자 중에 1인은 투자만 하고 다른 쪽이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나 혹은 한쪽은 영업을 위주로 하고 한쪽은 관리나 기술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등에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자 맡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추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이 주로 회계나 자금 운영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일방은 그 사람의 도덕적 해이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익 배분이나 투자금 회수, 회계장부 열람, 영업자료 보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무를 기재해야 됩니다. 둘째로 투자금과 이익 배당 비율을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누가 얼마를 투자할지, 그리고 지분 비율은 어떻게 정하고 이익 배당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이므로 동업자들 간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이익을 배분하고 합의가 없다면 지분 비율대로 이익을 배당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만일 한쪽이 투자를 하는 형태라면 투자를 한 쪽은 다른 동업자의 재산이나 영업용 재산에 대한 담보를 요청하는 것도 향후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 부동산을 주로 임대차를 해서 사무실을 얻게 되는데요. 임차인 명의를 누구로 하는지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상가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영업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 명의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죠. 셋째로는 계약 해지 사유를 정해야 합니다. 동업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계약을 종료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사유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일방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있는 반면에 계약서에 별도의 기재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동업계약서에 기재하는 계약 해지 사유는 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혹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리고 근무 태만 등으로 회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모든 분쟁의 씨앗이 바로 회계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부터 나옵니다.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개인과 회사의 재산이 혼용되거나 비용 사용 등이 불투명하여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동업자에게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예치금 비율이나 이익 배당일, 이익 배당 비율, 비용 분담 비율, 또 회계 관리자의 역할, 회계 자료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의 정산에 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에서 소송 등 법정 분쟁으로 번지는 대다수의 케이스가 바로 회계에 관한 사항과 나중에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사 운영이 잘 돼서 사업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회사가 문을 닫거나 동업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을 해지할 때는 부동산, 동산, 임대차 보증금, 예금채권 등 회사의 자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서
얼마의 비율로 분배할 것인지 미리 동업계약서에 기재해 놓아야 다음에 회사를 청산할 때도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고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투자금을 회수받기 위해서 동업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개별 사안들마다 게시할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한다고 해도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서 검수를 잘 받아서 작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미용실 동업이나 뭐 카페 동업 같은 사소한 동업 계약이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수를 받고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과 가까워도 공과 사는 구분해서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을 방지하고 동업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 동업자가 동업계약서 작성 시에 뭐하러 그런 것까지 정하려고 하느냐, 우리 사이에는 계약서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행동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 사람과는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추후 회사를 운영할 때에도 대충대충 일 처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때문에 서로 의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부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 간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싸움을 방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